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말이 이제는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오랜 경제 침체 속에서 희망을 잃은 일본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 두 자매의 특별한 여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희망 없는 현실을 벗어나 꿈을 찾아 나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토 마이라고 해요. 도쿄 스미다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학생이랍니다. 제 이야기는요, 어떻게 평범했던 제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어졌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 가족은 4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유리, 그리고 저까지요. 아버지는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시면서 동네 사람들과 늘 웃음꽃을 피우셨어요. 언니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멋진 편집자였고요. 언니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서 가끔 풀긴 했지만 우리 가족 분위기는 늘 화목하고 평온했어요. 사실 저도 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저는 일본의 한 예술대학에 가고 싶어서 매일 학원에 다니며 진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진 제 삶이 정말로 잘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떼셨을 때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으셨지만 그날은 유독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마이, 유리, 그리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다니던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졌어. 당분간 급여를 못 받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문제를 겪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그저 신문에서 보던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회사의 경영난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온 거였어요. 그럼 회사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지. 아버지의 표정은 참담했어요. 자존심 강한 분이셨던 아버지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변해갔어요. 항상 부지런히 집을 나서던 아버지는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버지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생각하고 계셨고 밤늦게까지도 계속 혼자 계셨죠. 가끔 방 문틈으로 들리는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어머니도 쉬지 않고 일을 늘리셨어요. 원래 커뮤니티 센터에서만 일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었어요. 괜찮아, 마이야.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다 지나갈 거야.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피곤한 얼굴은 그걸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 유리는 어땠냐고요? 언니도 힘들어 보였어요. 출판사에서 이미 야근과 마감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웃을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사실 저도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학원에 가서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우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학원비가 부담스러워졌고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거죠. 저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깊이 고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을까?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몰고 가는 첫 발걸음이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회사 문제로 방 안에 틀어박히고 어머니가 야간 근무까지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 넘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고 가족끼리 서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참 낯설고 답답했어요. 그 무렵 저는 예술대학 진학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원비나 재료비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꿈을 위해 일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나만 이렇게 시간을 쓴다는 게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고민했어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아르바이트였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저 아르바이트 할게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바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마이야. 내가 왜 그런 거래? 공부에 집중해. 내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어요. 엄마,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 수업 조금 줄이고 아르바이트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허락하셨어요. 좋아. 하지만 약속해. 공부는 꼭 계속해야 해. 그렇게 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집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이력서를 낸 지 며칠 만에 연락이 와서 바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됐죠. 처음 출근하는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함께 어른이 된 것 같은 이상한 설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설렘이고 뭐고 없었어요. 완전 정신이 없었거든요. 손님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저는 주문을 제대로 못 받아 실수를 반복했어요. 저 카페라떼 시켰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대화를 하루 종일 반복했어요. 주방에서는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며 한숨 쉬고 손님이 많아질 때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뛰어다녔죠. 첫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녹초가 됐어요. 온몸이 아팠고 누워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게 힘을 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손님들 얼굴을 기억하기도 하고 커피를 만드는 것도 빨라졌죠. 한 번은 단골 손님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아가씨가 참 성실하네. 내가 응원할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조금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이 익숙해질수록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쓰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학원 수업도 줄였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거의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스케치북을 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이야,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안다. 엄마는 내가 대견하고 고맙지만 내 꿈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은 가족을 위해 이러고 있지만 제 꿈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부터 저는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스케치북을 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마이, 나 한국으로 가려고 해. 언니의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삶을 또 한 번 크게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가 나 한국으로 가려고 해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가 우리 가족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언니가 갑자기 해외에서 살겠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가는 거야? 출판사 잘 다니고 있잖아. 제가 물었더니 언니는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출판업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우리 회사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국에서 일본어랑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지 않겠어? 그때야 언니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됐어요. 언니는 이미 몇 달 동안 한국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부모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한국이라니. 너무 멀잖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걱정하셨어요. 어머니도 표정이 어두웠고요. 하지만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일본에서는 제 경력을 살리기 어려워요. 한국에 가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껴졌어요. 가족 모두 결국 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죠. 언니가 떠나던 날, 저는 공항까지 따라갔어요. 언니, 혼자서 괜찮겠어?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더니 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기본적인 생활은 다 도와준대. 언니는 겉으론 여유 있는 척했지만 사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언니가 떠난 뒤 집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언니가 자리를 비우니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니가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언니가 처음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화면 속 언니는 밝아 보였어요. 마이야, 잘 지내지? 여기 진짜 좋아. 회사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 저는 언니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언니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여기 사람들은 퇴근 후에 자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에는 한강공원 같은 데 가서 쉬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일본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어요. 언니가 보내준 서울의 사진과 영상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높은 빌딩과 화려한 거리,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모습은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리고 언니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마이, 너도 한국에서 한번 살아볼 생각 있어? 그 질문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나, 무슨 소리야? 난 한국어도 못하고 지금 그런 여유도 없는데. 하지만 언니는 진지했어요.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내가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여기도 좋은 학교가 많아.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가능할까?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답답했지만 그래도 언니가 응원해줬어요.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하면 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그렇게 조금씩 한국어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언니처럼 나도 새로운 곳에서 나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우선 단기 어학 연수부터 시작해보려고요. 부모님은 놀라면서 반대하셨어요.
지금 형편에 그런 건 무리야. 게다가 혼자서 외국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부모님의 반응이 이해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언니가 영상통화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마이도 기회를 잡아야 해요. 단기 연수는 큰 부담 없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다 알아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의 도움 덕분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고, 결국 조건부로 제 계획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드디어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제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다음은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고 경험한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3개월간의 단기 어학 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마이야, 몸 조심하고 잘 지내야 해.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버지는 괜히 괜찮은 척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언니는 서울에서 공항으로 직접 저를 데리러 와주기로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언니를 본 순간 조금은 안도했어요. 마이, 잘 왔어. 힘들었지? 언니가 웃으며 제 짐을 들어줬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죠. 처음엔 뭐든 어색했어요. 언니가 구해둔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작은 방과 낯선 가구들이 일본의 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도 언니가 집 주변을 함께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알려줘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 근처가 괜찮아. 편의점도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 언니는 정말 한국 생활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학원 첫날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반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한국어로만 말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른 학생들이 대답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정말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마이, 나도 처음엔 똑같았어. 근데 사람은 적응하게 돼. 조금씩 배워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열심히 해보기로 했어요. 매일 수업이 끝나면 단어장을 들고 한강공원으로 가서 외웠어요. 언니가 주말이면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대사도 따라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조금씩 한국어가 익숙해졌고 어학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마이, 오늘 저녁에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어학원 친구 수지가 물었을 때는 너무 반가웠어요. 응, 좋아. 수지와 같이 간 분식집에서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서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3개월의 어학 연수가 끝날 때쯤 저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다는 걸 느꼈어요.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적응하게 돼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금씩 익숙해졌죠. 하지만 진짜 고민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더 큰 도전을 해볼까? 저는 결국 언니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언니, 나 한국에서 대학에 가고 싶어. 여기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 언니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 내가 진짜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근데 한국 대학 입학은 쉽지 않아. 일본에서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해. 그때부터 저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학 공부와 그림 연습을 병행하며 정말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첫 시험에서는 불합격했어요. 결과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그때도 언니가 힘이 되어줬어요. 마이,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언니의 응원 덕분에 다시 도전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며 또 다른 여정을 앞두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언니와 저는 종종 영상 통화로 이런 대화를 나눠요. 마이,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서울에서 보자. 언니의 응원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돼요.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날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렵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저는 서울의 캠퍼스를 걸으며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날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꿈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니까요. 일본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손 벌리지 않고 언니와 저 둘만의 힘으로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덕분에 부모님의 부담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와 언니는 친절한 한국 지인들이 많이 생겨 어렵지 않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도 생겼어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는데 그럴수록 저와 언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고 있어요. 일본에서처럼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저의 길고 지루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매의 앞으로의 도전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